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늘 해단식을 갖고 활동을 모두 마무리합니다. 관련해서 앞서 2부에서 진성준 의원 연결해서 민주당의 평가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인수위의 좀 자평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 신용현 대변인 전화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신용현입니다. 오늘은 이제 활동 마감하는데요. 시원하세요? 섭섭하세요, 대변인님? 저는 시원합니다. 완전히 이렇게 해방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 예.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섭섭하다고 좀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섭섭하진 않고요. 예. 그러니까 뭐 일단 큰 문제 없이 이제 인수위 활동 마무리하고 큰 네. 책임을 내려놓기 때문에 해방감이 제일 크고요. 그렇군요. 거기다가 이제 새 정부로 가시는 분들이 저희 인수위에서도 많이 계셨잖아요. 네네. 그분들의 그 역량을 옆에서 봤기 때문에 그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응원하는 편한 입장이어서 그러시군요. 진짜 좋습니다. 예. 아무튼 저는 50여일의 활동을 좀 점수로 매겨주신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스스로? 저희 스스로는 뭐 한 90점쯤은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나머지 10점에 대한 거는 저희가 조금 이제 아쉬운 거가 이렇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검수완박이라든지 예. 뭐 인사에 대한 거라든지 이제 다른 이슈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자 했던 이제 그 메시지가 초기에 좀 전달이 잘 안 된 그런 면이 있어서요. 네. 뭐 그런 거를 조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네, 90점을 주셨는데 민주당의 예. 박홍근 원내대표는 매길 점수가 없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예, 너무 예. 격차가 큰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은 새 정부가 들어서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사실 나오는 점수가 진짜 점수겠죠. 예, 물론 그렇겠죠. 예. 근데 앞서 진성준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더니 이제 진성준 의원은 이 점을 이제 비판을 하던데 인수위라면 그 무엇보다도 이제 그 국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면서 국정 철학 비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잘 제시를 했었는데 이게 안 보인다. 예. 이 점을 지적을 하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 국정 비전을 왜 안 보여주느냐 하는 얘기를 저희가 계속 들었었습니다. 네네. 인수위하는 동안에요. 예. 근데 이제 그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그 철학이라 그래야 되나요? 저희가 인수위원 활동을 하면서 그런 예를 드시더라고요. 책을 쓰면 책을 다 내용을 쓰고 나서 제목을 마지막에 붙인다. 네네. 예, 제목을 먼저 붙여놓고 나면 그 제목에 맞추느냐고 모든 그 실제로 들어가야 될 내용이 제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책 제목에 맞는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거가 있기 때문에 네네. 정말로 그냥 바탕에서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 거를 다 집어서 내놓고 나면 마지막에 제목을 붙이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예.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비전을 처음부터 내지를 않고 거의 지난주에 발표했나 그렇죠. 좀 마지막 순간에 한 것들이 그런 저희 인수위에서 활동을 잘 원하는 바가 뭐였는지를 이제 활동을 하면서 당선인과 인수위원장의 그 내용이 함축돼서 나온 게 저희 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뭐 그 첫 일성이 국민 통합이었잖아요. 예. 통합을 위한 디딤돌이 정책적 측면에서 좀 담겨 있다고 자평을 하세요? 그러니까 통합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저희 그 국정 비전에서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그 국민 통합을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목표를 딱 세워서 야 이제부터 이걸로 하자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또 국민들의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정서를 좀 움직여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네네. 5년 내내 그거를 주요 국정 목표로 가지고 가실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네.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이제 초반에 분위기가 잡히기에는 좀 이제 어려웠던 게 이제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그 여야 갈등도 있었고 또 결정적으로 그 지방선거가 눈앞에 있다 보니까 네. 통합의 분위기를 이뤄가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좀 예. 경쟁적인 분위기를 예. 만들어가는 거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인수위 출범 후 사실상의 1호 발표는 집무실 이전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예. 이게 1호 발표일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수위 내부에서 또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민생에 대한 정책을 먼저 하고 네. 이 집무실 이전은 좀 뒤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네네. 거가 이제 인수위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었는데요. 오. 근데 당선인께서 사실은 의지가 굉장히 확고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왕적 권위 상징이다 청와대라고 하는 게. 그래서 청와대 시대를 끝내야 되겠다. 네. 근데 청와대로 일단 들어가면 예전에 그 당선인들께서 뭐 앞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셨지만 광화문 시대를 얘기하면서도 이제 이전을 결국 못하지 않았냐.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나는 이제 청와대로 안 들어가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상으로 안 들어가려면 이게 굉장히 빨리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직접 대국민 설명을 하시면서까지 이제 그 집무실 이전을 서두르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그만큼 서둘렀기 때문에 이 정도 준비가 된 측면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청와대 이전이라는 정책이 나온 것 때문에 다른 것들이 늦어지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인수위 구성이나 뭐 업무 보고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코로나 특위 같은 데서 나온 민생 정책 발표가 다른 그 기존의 인수위들보다 이렇게 시간이 늦어졌거나 이렇지는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인수위 내부에서도 이제 의견이 이제 다른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예. 이 건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현 정부와 또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면 예. 발표 이전에 좀 사전 단계에서 그 문재인 정부와 충분히 그 협의를 하고 밑작업을 한 다음에 발표를 하는 게 그러니까 사실상 더 부드러웠던 거 아니냐라는 그 지적은 충분히 따라붙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종의 그 기본 원칙이 그 청와대 시대는 끝내겠다. 이게 제왕적 권위 상징이다. 그러니까 청와대 시대 끝내겠다. 근데 이제 여러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청와대 들어간 다음에 이전을 하고 뭐 이렇게 논의를 하고 이러면 뭐 여러 걸림돌이 있어서 어렵더라.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늦어지거나 그렇더라. 그래서 조금 이제 밀어붙인 면이 있죠. 당선인께서 밀어붙이신 면이 있는데 뭐 그래서 이제 국민 앞에 나서서 보도 놓고 직접 설명을 하신 게 그 의지를 보여주신 거였기 때문에 뭐 관련해서 뭐지 마지막으로 그럼 요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무튼 이게 좀 계기가 돼서 당선인에 대한 어떤 국정 기대감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국민 여론 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뭐 관련해서 뭐 당선인의 언급이나 이런 말은 없었나요? 그런 말씀은 저희가 이제 저는 인수위 대변인이고 사실은 제가 당선인 대변인이 아니기 때문에 당선인과 이렇게 교류가 많거나 뭐 어떤 속마음을 듣거나 이런 그런 기회가 별로 많지 않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 공약 후퇴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몇 개의 사안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손실보상 문제라든지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라든지 병사 월급 200만 원 문제라든지 사드 추가 배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후퇴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국정과제를 만들면서 저희 인수위원들한테 굉장히 강조됐던 게 당선자가 직접 얘기한 공약은 반영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공약 반영률이 저희가 알기로는 역대 어떤 인수위보다도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언론 보도에서는 사실은 뭐 공약이 후퇴된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언론 보도도 많았지만 또 반대로 너무 이제 공약에 그 치중해서 어떤 이제 무리하는 거 아니냐는 이제 언론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수위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약을 지킨다는 원칙하에 이제 국정과제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국정과제를 선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실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산이나 이런 걸 봐서 실행 가능한 실천 목표를 만들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일부에서는 공약 후퇴가 된 거 아니냐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병사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병사 200만 원 지급 이게 이제 국정과제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실천과제로 분명하게 명기돼 있고 이게 이제 그 취임 즉시부터 적용이 안 된다는 거지 25년
그러니까 25년까지는 예. 이게 200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공약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임기 내에 지켜지는 거를 음. 약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 이게 취임 즉시 모든 게 해결하는 건 아니지만 음. 5년 내에는 대부분의 공약이 지켜진다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건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예. 겁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여가부 폐지하고 인구가족부 신설하는 법안 발의한다고 하는데 인수위하고 지금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아니요. 그거는 저희하고 협의는 안 됐고요. 뭐 네. 그 국회에서 발의하는 거는 이제 음. 국회에서 하시는 거고 여가부 폐지라고 하는 거가 그 공약을 그 당선인께서도 지키겠다고 몇 번이나 이제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그 공약은 지켜질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여가부 폐지라고 하는 거가 그 여성가족부라는 그 이름의 부처를 없애는 것이지 여성가족부가 하던 일을 자체를 안 하겠다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정부 조직을 만들 때 이 여성가족부가 해왔던 뭐 양성평등 이슈라든지 뭐 청소년 정책, 다문화 가정 정책 뭐 이런 것들을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드는다는 얘기지 뭐 그냥 없애고 이거 하던 일 다 안 알겠습니다. 하겠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아무튼 이제 인수위원회가 이제 해단식을 갖게 되면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이제 이후 행보가 궁금한데요. 분당갑에 출마하는 걸로 결정을 본 겁니까? 언론은 다 그렇게 기정사실해서 보도가 하던데. 사실은 이제 어제 막 이것 때문에 그 뭐 오늘 2시에 발표하신다고 하는 언론 보도가 나면서 막 이제 저도 당황하고 뭐 이렇게 해서 확인 전화를 드렸었는데 사실 오늘 오후 2시의 일정은 그 인수위의 지역균형 발전 특위의 일정이거든요. 거기 기자회견 내용. 기자회견이 아니고 가서 축사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왜 보도가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보도가 그렇게 한 매체가 그렇게 쓰다 보니까 저희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이제 그게 이렇게 퍼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어제 그 위원장님하고 말씀은 이게 뭐 어떤 뭐 출마 회견이나 이런 거는 전혀 준비를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건 그냥 가서 그 인수위 그 행사에 가서 축사하시고 오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안 돼 있는데 언론 보도가 이렇게 많이 났으니까 그날 그 오늘 2시에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질문이 오면 뭐 어떻게 할 건지는 그러면 얘기는 해야 되겠다. 예, 그렇게 이제 어제 저녁에 결론을 그렇게 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형식은 그렇게 정리가 됐고 내용은 출마한다. 분당갑으로 출마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아니요. 그거는 이제 뭐 정리된 내용을 밝히겠다고까지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요. 예, 뭐 언론에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국민의힘의 그 지방선거에 그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여를 해야 되겠다. 이거는 이제 분명하고요. 그게 이제 출마를 하시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냥 출마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유세를 돕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를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신 건데 지금은 이제 주변에서 출마를 직접 해서 하시는 거가 더 낫지 않냐 하는 그 목소리가 더 우세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그 얘기는 본인께서 직접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추측만 하는 거지 제가 말씀드릴 얘기는 아니고요. 아니 어차피 이제 인수위 활동 끝나면 여의도로 돌아간다고 안철수 위원장이 이제 그 언급한 바가 있잖아요. 예, 여의도로 돌아간다는 거는 이제 그 당이 합당이 됐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그 행정부 쪽에 지금 참여를 안 하시기 때문에 그 여의도 그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셨고요. 당의 어떤 역할을 하려면 그 의원직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더 유리하지 않느냐. 주변에서 이제 그런 논리 아니겠어요? 예. 주변에서 그렇게 많이들 이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요. 근데 이제 만약에 분당갑에 출마하면 이제 박민식 전 의원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또 이제 궁금하던데 혹시 관련해서 뭐 좀 그 대변인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 뭐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은 그래서 이제 만일 뭐 오늘 얘기하시고 이런 것도 조금 이제 빠르지 않냐 하는 게 이제 당하고 어떤 거가 조율이 돼서 이렇게 좀 정리가 된 다음에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고 이제 생각들을 저희가 했던 거고 아직 그래서 조율이 안 됐군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뭐 그 출마 회견이나 이런 거를 생각을 아직 안 하고 있었는데 언론에서 이제 막
이렇게 앞서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언론이 얘기하고 있는 거에 또 말씀을 안 하시면 이게 뭐 망설이고 뭐 이러는 거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뭐 알겠고요. 오늘 인터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통령직 인수위 신용현 대변인이었습니다.